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고문이 현지 언론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5월 초 안에는 평화 합의에 이를 것 같다. 더 빨리 성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러시아가 군사 자원을 얼마나 투입하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전쟁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갈림길이다. 1, 2주 안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러시아군 철수 등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러시아가 시리아 같은 곳에서 병력을 긁어 모아서 2라운드를 펼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쪽, 그러니까 시리아의 외인 부대도 짓밟게 되면 4월 중순, 4월 말에 평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더불어서 이번 전쟁은 완전히 미친 시나리오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신병을 징집해서 한 달간 훈련시킨 다음에 전쟁에 내보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한 1년 정도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러시아의 군사적 자원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빠르면 1, 2주 안에 늦어도 5월 초면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대응해서 저녁에 내린 계엄령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푸틴의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음에도 급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가장 큰 요인은 이 러시아의 군수 물품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은 이후에 러시아군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90만 명의 현역군인 그리고 200만 명의 예비군에 또 막강한 이런 공군과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지금 전쟁 개시 3주를 넘어서 이제 4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군이 많은 피해를 지금 입었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처해 있는 최대 위기는 바로 군수물자의 부족입니다. 러시아군이 그동안 군 현대화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재고의 최신 물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면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군인들이 먹을 식량은 무려 20여 년 전의 것이었고요. 마실 물조차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 탱크들한테 공급할 유료조차 부족해가지고 길가에 내버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노획한 무기의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획득한 무기의 종류도 BTR-82 장갑차, 또 T-86 전차, MT-LB 다목적 장갑 차량, 토르 미사일 시스템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이 시작된 후에 지금까지 러시아 탱크 389대를 격퇴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맞을 경우에 탱크 고철값만 125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이 농부가 트랙터로 다목적 이 장갑 차량인 MT-LB를 끌고 가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미사일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전을 하고 나니까 쓸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전 일주일여 만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95%를 다 사용해버렸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창고에 묵혀놨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냥 놔뒀던 무유도 구닥다리 미사일들. 요즘에는 이제 첨단 유도 미사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옛날 미사일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걸 꺼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마구잡이로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주택가라든지 병원까지도 이런 떨어지면서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 물자 부족에 대해서 러시아군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내용, 지난 시간에 보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그런 보도를 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장비 및 경제 원조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뉴욕타임스는 미 당국은 러시아에 대한 정보 취득 방법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장비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러시아가 기밀문서로 중국에 은밀하게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은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무기들의 지원을 요청했는지 그 목록을 보면 지금 이 러시아의 군수물자 현황 역시 역으로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러시아가 빠르면 1, 2주 내에, 늦어도 5월까지는 이 러시아군이 철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비친 것도 바로 이런 미국의 정보에 바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하루에 거의 25조 가까운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날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 경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푸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달만 지속된다 그러면 지난해 1년간의 국민 총소득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다가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까지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이 이런 압박을 벗어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기밀 문서를 미국이 잡아냈다는 거, 이건 미국의 정보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이 기밀 문서를 최고의 등급을 달아서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를 잡아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러시아군의 군사 이동이라든지 군사력 배치 상황도 미국은 이 고성능 첩보 유성을 통해서 마치 이 러시아군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난 2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군이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미국이 운영 중인 첩보 유성 가운데는 키홀,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가지고 다닌다. 열쇠 키, 이럴 때 키죠. 이 키홀, 이 키 구멍, 이거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열쇠 구멍으로 훔쳐본다. 이런 뜻인데요. 이 키홀은 가장 낮은 궤도에서 찍게 되면 사진 해상도 어느 정도냐면 5cm 정도에 달하는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상도 5cm. 이건 이 5cm 크기의 물체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움직임을 샅샅이 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비밀스러운 움직임도 미국의 첩보 위성에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은 바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수시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전달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약한 군사력으로도 그 막강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의 푸틴이 과연 패전을 시인하고 순수하게 물러설 것인가? 여기에 온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미국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생각할 수 없었던 핵 분쟁 가능성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뼛속까지 오싹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한 데 이어서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공습해서 장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이든 고의적이든 전쟁 확대는 모든 인류를 위협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시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타임스도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지지부진해진다면 푸틴이 최악의 경우에 핵이라든지 생화학 무기 등을 이용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엔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도 13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독일 1호 신문인 벨트함 존탁 인터뷰에서 최근 며칠간 우리는 화학 생물학 무기 실험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러시아의 주장을 들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 시간으로 12일 미국 유럽의 보안 당국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서방 국가의 정보망에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는 이미 러시아가 비인도적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백린탄을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의 포파스나시에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역시 국제법에서 금지된 집속탄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투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속탄은 국제법 또는 협약에 의해서 민간인 지역의 사용이 금지된 대표적인 비인도적 살상무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폭탄 또는 미사일 탄두에다가 새끼 폭탄으로 불리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새끼 폭탄으로 불리는 자탄 수백 개를 담고 있다가 목표 지역에 흩뿌려져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만약 이 집속탄을 민간인 거주 지역에 사용하게 되면 무차별적인 파괴력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자탄들 가운데서 불발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뢰처럼 두고두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물불 안 가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파괴에 열중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 그야말로 패전의 위기 또는 더 이상 이 러시아군이 지탱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데서 이 서방 세계가 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첩보위성이 파악한 바로는 이 러시아의 핵무기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바로 이 러시아의 핵무기 이동에 대해서 집중 감시를 하고 있고요. 동향 파악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이 푸틴이 생화학무기라든지 핵폭탄을 사용하게 된다면 푸틴 역시 끝장난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궁지에 물린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그런 푸틴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과연 푸틴의 그런 지시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저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